프레임 제너레이션 옵션을 끈 상태에서는 정상적으로 표시가 되는 모습인데, 안녕하세요, BK입니다. 최근에 RTX 4090이 출시가 된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출시 전에는 다들 거른다, 존버다 뭐 이런 말이 많았었는데, 막상 또 출시가 되고 나니까 지금은 물건이 없어서 돈이 있어도 못 사는 상황인데요. 회의사전의 타세요 게시판을 가보면 RTX 4090 글로 거의 도배가 되어 있을 만큼 RTX 4000 시리즈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 덩달아서 함께 관심이 모아지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DLSS 3.0인데요. DLSS 3.0은 이번 RTX 4000 시리즈와 함께 발표된 기술인데, 발표 직후부터 국내외 하드웨어 커뮤니티에서는 DLSS 3.0에 대한 각종 설전들과 논란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DLSS 3.0은 물론 1.0과 2.0까지 한꺼번에 비교를 해보면서 DLSS라는 기술이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왜 매번 발표 때마다 뜨거운 감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DLSS 3.0이라는 기술은 RTX 3000 시리즈 그래픽카드로는 사용할 수가 없고 RTX 4000 시리즈 그래픽카드가 필요한데, 제가 테스트한 그래픽카드는 조텍의 RTX 4090 앰프 익스트림 에어로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조텍 코리아에서 대여를 받았습니다. 영상 후반부에서 분해도 해볼 예정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번 조텍의 RTX 4090 앰프 익스트림 에어로 제품은 조텍의 라인업 중에서는 최상급 모델인데, RTX 4000 시리즈로 넘어오면서 유선형의 디자인으로 또 한 번의 변신을 시도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전 3000번대가 조금 더 마음에 들지만 이건 뭐 호불호의 영역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일단 사이즈가 엄청난데요. 팬의 사이즈는 3개 모두 110mm이고 베이퍼 챔버 기술이 적용된 9개의 히트 파이프가 들어가 있어서 발열 제어에 엄청나게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방열판도 전작 대비 30% 이상 두꺼워졌다고 하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소비 전력 600W 기준으로 충분히 버틸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데, 한편으로 발열 제어는 굉장히 기대가 되지만 추후에 5000번대나 6000번대가 되면 도대체 얼마나 커질 예정인지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DLSS는 딥러닝 슈퍼 샘플링의 약어인데, 쉽게 이야기를 해서 딥러닝을 활용한 업스케일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업스케일링 기술은 저해상도의 사진이나 동영상의 해상도를 높여주는 기술이라고 보면 되는데, 요즘은 4K 모니터가 굉장히 흔해졌죠. 최근에는 8K 모니터까지 출시가 되는 시대인데, 아무튼 수치상으로 보면 4K는 FHD의 4배, 8K는 4K의 4배거든요. 단순하게 픽셀 숫자만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상도가 올라갈수록 픽셀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래픽카드의 아키텍처 발전이나 미세 공정의 발전으로는 이 흐름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업스케일링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업스케일링 기술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진이나 영상의 해상도를 높여주는 기술이라면, 엔비디아의 DLSS는 이 업스케일링 기술을 게임에 접목시킨 기술인데요. 뭐 길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게임이라는 건 플레이하는 플레이어가 실시간으로 조작을 하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픽셀 데이터를 업스케일링하는 기술이랑은 난이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서는 딥러닝 기술을 도입해서 게임에 접목시킨 게 DLSS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DLSS 3.0에서 새로 도입된 기술은 프레임 제너레이션이라는 기술인데, 기존 DLSS 2.0에서 수행하는 과정은 그대로 수행하되 프레임 보관이 추가된 건데요. 프레임 보관을 예로 들자면 60프레임짜리 영상을 120프레임으로 만든다고 보시면 되는데, 120프레임 중에 60프레임만큼을 중간에 끼워 넣는 굉장한 기술인데, 이 이야기는 조금 뒤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LSS의 장점은 프레임 상승에 있는데요. 4K 해상도를 예를 들자면 FHD나 QHD로 렌더링을 하고 나서 다시 4K로 업스케일링을 해서 출력을 하는 건데, 이번에 3D마크에서 DLSS 벤치마크가 나와서 한번 돌려봤거든요. 첫 번째는 DLSS를 끈 상태, 두 번째는 DLSS 성능, 세 번째는 DLSS 품질인데, 프레임을 기준으로 둔다면 네이티브 상태 대비 137%, 화면 품질을 기준으로 둔다면 네이티브 상태 대비 73%만큼 프레임이 더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DLSS 3.0의 프레임 제너레이션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총 프레임 수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실시간 프레임을 보면 DLSS 2.0보다는 더 높은 프레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추가로 RTX 3090 그래픽카드로 DLSS 3.0 테스트를 시도해 봤는데요. 이렇게 DLSS 3.0을 선택하니까 벤치마크가 진행되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결과를 보시면 RTX 3090과 RTX 4090을 가지고 DLSS 2.0 테스트를 진행한 건데요. 확실히 이번 RTX 4090의 성능이 굉장한 것 같죠? 추가로 DLSS 3.0의 테스트 결과를 보시면 DLSS 2.0과 DLSS 3.0의 차이가 꽤나 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벤치마크 말고 실제 게임을 돌려본다면 어떨까요? 게임은 최근 출시된 슈퍼피플이 DLSS 3.0을 지원해서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요. 게임에서도 역시 RTX 3090으로는 DLSS 3.0 옵션이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RTX 4090만으로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일단 네이티브와 DLSS 2.0을 비교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프레임이 굉장히 상승을 했는데 그래픽카드 로드율과 전력량을 보시면 DLSS 기능을 통해서 로드율과 전력까지 낮아지면서 부하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DLSS 3.0까지 같이 비교를 해보면 DLSS 3.0에서는 프레임이 또 한 번 늘어났지만 프레임 보강 기능을 사용해서인지 로드율과 전력 소모는 DLSS 2.0 대비 조금 더 늘어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DLSS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고해상도 고주사율의 모니터에서 옵션 타협을 하지 않고도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점과 그래픽카드의 부하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전력까지 낮춰주는 장점이 있는데요. DLSS 기능 자체가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자율주행처럼 DLSS도 매번 업데이트가 되면서 성능이 개선되고 품질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DLSS의 단점은 매우 명확한데요. 업스케일링 기술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화질 저하 문제입니다. 업스케일링 기술 자체가 저해상도에서 고해상도로 렌더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화질 저하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이티브 4K와 업스케일링을 거친 4K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DLSS라는 기술이 발표된 지 4년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성능 개선이 여러 번 이루어지면서 화질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빨간색 네모칸을 2배 확대해보면 DLSS 품질별로 품질, 균형, 성능 순서인데 저는 이 장면에서만큼은 도저히 구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서 훈련장의 거리마다 확대를 해봤는데요. 우선은 50m 표시를 3배로 확대해보면 디테일의 차이가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100m 표시를 6배로 확대해봤는데요. 3배로 확대한 것과 비교해보면 확실한 차이가 보이죠? 마지막으로 200m 표시에 10배까지 확대를 해봤는데요. DLSS를 켠 쪽에서 계단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업스케일링의 한계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기술 자체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런 공식 문구 때문에 유저들이 뜨거워지는 게 아닌가 싶고 사실 이게 DLSS 1.0 초창기에는 실제로 품질이 굉장히 떨어졌었는데 머신러닝을 활용한 기술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엔지니어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갈려나가서 그런 건지 DLSS 2.0이 출시됐을 때 그동안 저를 포함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유저들이 긍정적으로 많이 돌아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개인의 평가가 갈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지속적인 기술 발전만이 해결의 열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DLSS의 품질 문제보다도 DLSS 3.0이 발표되고 나서 이 문제가 논란의 중심이었는데요. DLSS 3.0의 프레임 제너레이션이라는 기술이 프레임 보관이라는 기술인데 실시간으로 플레이어의 입력에 대한 변수를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고 빠른 시간 내에 보관을 해서 CPU를 거치지도 않고 바로 출력을 해주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고 직접 느끼니까 아직 초기 기술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한계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화면은 4K 해상도에서 DLSS는 품질로 그리고 프레임 제너레이션을 활성화한 상태인데요. 확대를 해보면 124m 지점에 핀을 찍어 놓은 건데 조금 뭔가 어색하지 않나요? 속도를 조금 더 줄여보면 124m라는 글자와 노란색으로 표시된 모양이 뭉개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 프레임도 있었는데요. 프레임 제너레이션 옵션을 끈 상태에서는 정상적으로 표시가 되는 모습인데 현재 다른 게임들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픽스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에는 다른 게임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UI 문제가 아닌 오브젝트를 살펴봤는데요. 확대해보면 티어링 현상은 제쳐두고 프레임 보관이 들어간다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가 뭉개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프레임 보관 기술이라는 게 게임에서 실시간으로 처리가 힘든 부분인지 단순히 출시 초기라서 버그 같은 부분인지는 제가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이 부분은 자세히 알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분해도 해봐야겠죠. 분해를 완료했는데요. 이번 RTX 4090도 PCB 기판이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조텍의 RTX 4090 앰프 익스트림 에어로 제품은 레퍼런스 기판은 아닌 것 같고 조텍에서 직접 설계한 커스텀 기판인 것 같습니다. 칩셋은 알려진 것과 같이 ADR 러브레이스 AD102-300 A1 칩셋이고, 아마 RTX 4090 Ti가 나온다면 AD102-400 A1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기본적으로 하이엔드 그래픽 카드다 보니까 전원부는 총 28페이지로 이루어져 있고, PCB 기판 뒤쪽으로 메모리를 장착하지 않은 걸로 봐선 메모리는 GDDR6S 2GB 12개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메모리 제조사는 마이크론이네요. 그리고 방열판 쪽을 살펴보면 베이퍼 챔버 기술이 적용된 히트파이프도 총 9개고 굉장히 거대해진 것 같은데요. 테스트를 하는 동안 온도가 70도 이상으로 안 올라갔던 게 이 거대한 방열판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오버클럭을 진행하니까 70도가 넘어가긴 하더라고요. 참고로 오버클럭 영상은 이전에 영상을 올려둔 게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RTX 4090이 고주파 이슈가 하드웨어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뜨겁죠. 제가 받아서 테스트한 제품은 고주파가 아예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정숙했는데, 촬영 파일이 날아가는 바람에 들려드리지는 못하는 점 참고해 주시고, 고주파의 경우에는 뽑기운이 어느 정도 작용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정리해보면 조텍의 RTX 4090 앰프 익스트림 에어로 제품은 디자인이나 감성도 여러모로 제법 잘 나온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전 3000 시리즈에서 부족하다고 평가되었던 발열 제어 부분에서만큼은 이번에 조텍이 핀트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라면 바이오스를 바꿔주는 버튼이 한 개밖에 없어서 현재 사용 중인 바이오스가 무엇인지 직관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가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초기 판매 가격은 앰프 익스트림 에어로 제품은 281만 9천원, 트리니티 OC 올로와이 DDR5 5600MHz 16기가 팩이 269만원으로, 이게 비싼 가격인지 싼 가격인지 아무튼 비싼 가격으로 출시된 건 맞는 것 같은데, 재고가 없어서인지 현재 가격이 꽤나 올라간 모양새고, 재고가 넉넉해지기 전까지는 아마 이 가격대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DLSS에 대한 평가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장점이나 단점이 개개인마다 해석하는 방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제품 대여 받아놓고 지금 되게 안 좋은 얘기만 계속 한 것 같은데, 뭐 광고비를 받은 것도 아니니까 그런 건 둘째치고, 조텍에서는 리뷰에 대한 자유도를 굉장히 높게 줘서 AS도 굉장히 잘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모로 제가 조텍을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조텍 제품 제가 직접 쓰고 있어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재미있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BK였습니다.